우선적으로 볼 반복문은 포다라고 하는 반복문을 먼저 볼 거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포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는 세미콜론 2개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세미콜론 2개가 없으면 문법적으로 일단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포라는 걸 쓸 때는 세미콜론 무조건 2개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용을 할 때 처음에는 초기 값이다 라고 해서 변수를 만들고 초기화 시키잖아요. 인트 형태로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100이라는 gat을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초기화하는 식들 있죠. 그 초기화하는 식을 첫 번째 넣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식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if문 사용을 할 때 조건식 넣었죠.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조건식 넣었죠. 그 조건식을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증가문이다 라고 해서 어떤 변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식을 넣어준다. 그리고 중괄호로 묶어서 종속 문장에다가 내가 반복하고자 하는 내용을 넣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젝트를 새롭게 하나 만들게요. 이전에 패키지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속 봐왔는데, 패키지다 라고 하는 건 폴더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폴더를 만들 때는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모아놓을 때 폴더 사용을 하죠. 나 뭐 공부하겠다 그러면 공부 폴더, 영화 보겠다 그러면 영화 폴더에다가는 영화들을 이렇게 모아 놓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묶음을 표현을 할 때 폴더라는 걸 만들죠. 그 폴더가 패키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워크스페이스로 이동을 하면 방금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있을 거예요. 그 프로젝트 들어가고 src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현재 src다 라고 하는 폴더에는 모듈이다 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가 존재한다. 동일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클릭하고 폴더 하나 만들어 보세요. 아무거나 뭐 abcd, 그리고 프로젝트 클릭하고 F5번이 새로 고침이에요. 새로 고침하면 패키지다 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프로젝트 클릭하고 F5번, ABCD다 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보이죠. 그래서 폴더와 패키지는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할 때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하는구나. 자, 확인했으면 ABCD는 지우세요. 다시 프로젝트 클릭하고 새로 고침하면 ABCD는 사라지겠죠. 자, src 클릭하고 컨트롤 N 누르고 PA 입력하면 패키지다 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자, 패키지를 만들 때는 지금과 같이 따로 패키지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클래스 파일 만들잖아요. 만들면서 바로 폴더도 만들 수 있다. 자, src에서 컨트롤 N 누르고 클래스로 만들게요. 그러면 여기에 패키지라는 부분에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하게 들어오죠. 이 값을 포 밑줄이라고 만들게요. 그리고 ex01, 그러면 포다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ex01이다 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를 보더라도 동일하게 폴더로 만들어지죠. 그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만든 파일이 있구나. 아, 패키지는 폴더하고 비슷하구나. 그래서 묶어서 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구나.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동일한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하고 싶을 때 반복문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어떠한 연산을 했을 때 값들이 규칙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면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에 대한 합을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겠죠. 1 더하기 2 3 4 5 6 7 8 9 10은 55라고 나오죠. 지금과 같이 1부터 1씩 증가하면서 연산을 하겠다. 그럼 얘네들은 값들이 규칙적으로 변하죠. 1씩 증가한다라는 규칙이 있죠. 이러면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트 형태로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i라는 변수에는 1이라고 저장을 해 놓을게요. 방금 전에 계산기에서 봤을 때 1을 구하고 또 1에다가 2를 더하고 또 그거에다가 3을 더하고 그거에다가 4를 더하고 진행을 했죠. 그러면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sum 플러스 i를 하면 sum은 최초로 0이니까 0 플러스 1한 값을 sum한테 넣어라. sum은 1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i를 1 증가하면 i는 2가 되겠죠. 그리고 그 sum에다가 또 i를 누적해라. 그러면 sum에는 1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2를 구하고 그 결과를 sum에다 넣어주겠죠. 그러면 sum은 3이 되겠죠. 그리고 또 i를 증가해라. 방금 전에 봤던 이 계산기의 식이 지금 이 식이에요. 1 더하기 2 하면 3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현재 i는 1이었고 sum은 최초로 0이었으니까 더하면 1이 들어올 테고요. 그 다음에 2를 또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i를 증가하면 i는 2가 되겠죠. sum은 1이었고 그러면 1 더하기 2한 결과를 sum에 넣어라. 그러면 sum은 3이 되겠죠. 또 1하고 2를 더했으니까 3을 더해야 되겠죠. 3은 6이 되겠죠. 그러면 i를 또 증가하면 여기서 i는 3이 되겠죠. 그리고 그 3과 3을 더하면 sum에는 6이 되겠죠. 그 값이 이 값이죠. 그럼 6에다가 3 더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하기 4를 하면 10이 되겠죠. 이 식을 코드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i를 이쪽으로 하나 붙이고 어차피 동일한 코드니까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10줄 넣어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sum을 출력하면 55다 라고 해서 출력이 가능하겠죠. 방금 전에 얘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규칙적으로 값이 변한다면 반복문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에 대한 규칙은 i라는 값이 1씩 증가한다라는 규칙이잖아요. 그쵸? 불규칙하면 반복문 사용할 수 없어요. 1씩 계속 증가를 시켜주는 동일한 코드죠. 얘네도 동일한 코드죠. 이러면 반복문을 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반복문을 쓰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부터 만까지에 대한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 10,000번 쓰셔야 돼요. 1부터 10만까지에 대한 합을 구하세요. 그럼 이거 복사해서 10만번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 언제 기억하고 있어요. 그쵸? 차라리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배울 반복문을 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식을 반복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ex02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sum이라는 변수 하나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쳤던 식이 sum은 sum 플러스 i 그리고 i를 1 증가시킨다 이런 의미였죠. 자, 그리고 포문을 사용을 할 때 포문은 무조건 세미콜론 2개가 있어야 문법적으로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다가 세미콜론 2개를 넣으면 에러가 사라질 거예요. 세미콜론이 하나라도 없으면 문법적으로 에러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식들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미콜론이 2개가 있냐 없냐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처음에 들어가는 식은 초기 값이다 라고 해서 변수를 만들면서 값을 초기화할 때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int 형태로 i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최초로 1이라는 값을 넣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넣을 값은 조건식이다 라고 해서 1부터 10까지에 대한 합을 구할 거니까 우리가 이전에 연산을 했을 때 i라는 값이 1부터 10까지 증가해서 요 10까지에 대한 합을 구한 거죠. 11이 되면 합을 구하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식은 i라는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증가시킬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증감식이다 라고 해서 특정 변수에 대한 값을 증가하거나 감소시켜주는 식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i를 출력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하면 i라는 값은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반복문이 동작을 할 때는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초기 값이다 라고 하는 걸 봐요. 그래서 i라는 변수에 1을 저장해라. i에는 1이 저장되겠죠. 두 번째로 조건식이다 라고 하는 걸 봐요. i라는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다면 참이다. i는 현재 1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으니까 1이 10보다 작거나 같냐? 참이죠. 참이면 세 번째로 종속 문장이 실행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i는 최초로 1이라는 값을 여기서 우리가 대입을 해놨으니까 출력되는 값은 1이다 라고 출력되겠죠. 그리고 더 이상 실행할 게 없으면 마지막으로 증감식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i는 현재 1이라는 값을 갖고 있죠. 그리고 나서 i를 1 증가해라. i는 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건식을 보는 거예요. i는 여기서 1 증가했으니까 2라는 값을 갖고 있고 그 2라는 값을 토대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2가 10보다 작거나 같냐? 참이죠. 참이면 종속문장 들어와서 출력해라. i는 여기서 1 증가한 값을 갖고 있으니 이번에는 2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더 이상 실행할 문장이 없다. 그러면 증감식으로 이동을 해요. i를 증가해라. i는 3이 되겠죠. 또 조건식 비교. i는 현재 3이니까 3이라는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냐? 참이죠. 참이면 종속 문장 실행하겠다. 그러면 i는 3이었으니까 출력되는 값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가 i가 계속 증가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11이 되겠죠. 11이 되면 조건 비교하겠죠. i는 11이니까 11이 10보다 작거나 같냐? 거짓이죠. 이렇게 거짓이 되는 순간 포문을 빠져나오고 다음 문장이 실행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i라는 값이 1씩 증가를 하니까 그 증가하는 값을 어떻게 해요? 연산해 주면 되잖아요. 밑에다가는 우리가 이전에 작성을 했던 요 식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썸을 출력하면 되겠죠. 실행해서 확인을 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55다 라고 해서 잘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1부터 만까지에 대한 합을 구하겠다. 그러면 100, 1000, 만 이 숫자만 늘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실행하면 1부터 만까지에 대한 합을 구해줄 수 있겠죠. 반복문을 사용을 할 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디버깅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을 때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내가 만든 식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디버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반대로 하나씩 살펴보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요 반복문은 다시 10으로 변경을 하고,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우리가 메소드라는 거는 따로 배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메소드라는 거를 배우고 요거 디버깅 하는 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실행을 할 때 컨트롤 F11이 실행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냥 F11번은 디버깅 시작 모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요 파란색 라인 있죠. 거기에 아무데나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포인터가 찍힐 거예요. 이 포인터가 찍히는 지점을 브레이크 포인터다 라고 얘기를 해요. 멈추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멈추는 지점은 F11번을 눌렀을 때 최초로 어디서 멈출 거냐, 그거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면 해당하는 내용은 사라지겠죠.
11번째 줄 저는 거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터를 하나 찍으세요. 그리고 나서 F11번 누르면 해당하는 위치에서 멈출 거예요. 그러면 해당하는 줄에 이렇게 색상이 갈 거예요. 컨트롤 F2번 누르면 디버깅 모드 해제예요. TRL 플러스 이 브레이크 포인터가 만약에 없으면 저 지워볼게요. 없는 상태에서 F11번을 누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읽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F11번은 그냥 읽고 끝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브레이크 포인터를 지정을 하고 F11번을 누르면 해당하는 위치에서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베리블스다 라고 하는 쪽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변수에 대한 값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보여줘요. 앞으로 코드를 작성을 할 때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일단 예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상을 하고 실행하고 내가 예상한 결과와 맞는지를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 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최초로 변수를 만들고 는 0이라고 쓰면 sum이라는 변수에 0이 들어갑니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줄을 지나오게 되면 sum이라는 변수에는 0이 저장되겠구나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했을 때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줄 실행은 F6번 누르면 다음 줄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해당하는 줄이 실행이 되고 베리블스에 보게 되면 sum이라는 변수는 0이 들어왔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동작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거 역시도 예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포문이 동작을 하면 최초로 이거를 처음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i라는 변수에는 1이 저장이 될 테고 그리고 두 번째로 조건식을 본다라고 했으니까 i는 1이 들어갔을 테고 1이 10보다 작거나 같냐? 참이니까 종속 문장이 실행되겠구나. 예상할 수 있겠죠. F6번을 누르면 그러네. i라는 변수는 최초로 1이 들어오고 그 1과 비교를 했더니 조건이 참이니까 종속 문장이 실행되는구나. 예상한 대로 동작 잘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 줄을 실행을 하면 시스템 out.print를 통해서 i는 최초로 1이라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콘솔 창으로 1이 출력되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F6번. 그 다음에 연산을 하겠다. 그러면 현재 sum이라는 값은 0이고 i는 1이니까 0 더하기 1한 값을 다시 sum한테 넣어라. 그러면 sum은 1이라는 값으로 변경되겠구나. 이렇게 하나씩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번 F6번. 그러면 그러네. sum이라는 값은 내가 생각한 대로 1로 변경되는구나. 그리고 포문은 종속 문장이 다 실행되면 증감식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또 예상을 하셔야 되겠죠. i는 현재 1이라는 값을 취하고 있다가 얘가 진행이 되면 i는 2로 변경되겠구나. 그리고 조건식을 비교한다 라고 했으니까 i는 2니까 2가 10보다 작거나 같냐. 참이니까 또 종속 문장 들어오겠구나. F6번 눌러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네. i라는 값은 2로 변경됐네. 그리고 조건이 참이니까 종속 문장이 실행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i 출력해라. i는 1 증가했으니까 이번에는 2라고 출력되겠구나. 또 한번 F6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동작 잘하네. 그 다음에 연산하겠죠. i는 현재 2고 sum은 현재 1이니까 두 개를 연산하겠구나. 그러면 1 더하기 2 하면 sum은 3으로 변경되겠구나. 또 한번 F6번. 그러면 그러네. 내가 생각한 대로 sum은 3이라고 변하네. 자, 이렇게 했을 때 F6번 조금 눌러서 이제 보면 i가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i를 10까지 일단 증가를 시켜볼게요. i는 10까지 증가가 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종속 문장 다 실행하면 다시 올라온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F6번 누르면 다시 올라오죠.
그러면 i는 현재 10이라는 상태에서 여기서 1 증가해라. 그러면 i는 11이 되겠죠. 그리고 조건 비교한다 라고 했으니까 11이 10보다 작거나 같냐? 이번에는 거짓이죠. 거짓이면 다음 줄로 이동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F6번을 누르면 거짓이 되면서 다음 줄로 이동하는구나. 아, 썸은 55니까 이번에 출력하면 55다 라고 해서 출력되겠구나. F6번 누르면 55라고 출력이 가능하죠. 자, 컨트롤 F2번으로 종료를 하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다음 브레이크 포인터로 이동한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포문에 대한 조건식을 숫자를 조금 크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F11번 누르고 그리고 F6번으로 진행을 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포문 안에 있는 식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연산이 이루어지냐 이거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포문에 있는 식은 동일한 코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몇 번만 보면 되잖아요. 아, 일식 증가하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연산되네. 그럼 확신이 들었다라고 하면 이 동일한 코드를 이 숫자만큼 계속 반복해서 볼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동일한 코드니까. 그러면 이때 F6번을 누르고 있으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증가하면서 계속 볼 거예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데. 그럴 때는 F8번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반복문 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음 코드 그냥 바로 넘겨서 볼 거야. 그러면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더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F8번을 누르면 이 반복문은 연산이 끝난 상태에서 다음 브레이크 포인터 지점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F8번 누르면 연산이 끝난 다음에 이거 지금 출력되는 것 때문에 조금 연산이 느려서 한 줄씩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출력하는 게 없으면 연산 후딱 되고 넘어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F8번은 내가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특정 위치로 이동하겠다 라고 할 때 F8번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컨트롤 F2번에서 디버깅 종료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필요 없는 창들은 X 눌러서 닫아 주시면 돼요. 디버깅 창도 안 볼 거면 X, 얘네들도 필요 없으면 X. 파일을 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EX03이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반복문은 말 그대로 그냥 반복하는 횟수를 지정을 하는 게 끝이에요. 횟수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안쪽에는 내가 어떤 식을 사용할 거냐, 어떤 식을 반복할 거냐, 그거로 보시면 돼요. 자, 스캐너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할게요. 자, 실행하고 1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반복이 10번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반복문은 반복하는 그냥 횟수를 지정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연산을 할지 연산되는 걸 넣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i는 최초로 0부터 시작을 해서 10을 입력받았으니까 0부터 1씩 증가해서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이 내용을 실행하겠다, 이런 의미가 끝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식은 증감식이다 라고 해서 증가되는 식을 써줘도 되고요, 감소하는 식을 써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요거 그대로 폼은 복사해서 아래쪽에다가 동일하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위와 마찬가지로 반복하는 횟수만 지정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10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 식은 반대로 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i를 1 감소해라. i가 일단 10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5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리핏이다 라고 한 쪽에다가 5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i는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해라 라고 하니까 0, 1, 2, 3, 4 총 5바퀴 동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것도 비슷하겠죠. 리핏에다가 5라는 숫자를 입력을 받았다 라고 하면 리핏이 10보다 작을 때까지 동작하면서 i라는 값이 1씩 감소해라. 그러니까 리핏은 5고 i는 10부터 시작하니까 10, 9, 8, 7, 6까지 동작하겠죠. 결과적으로는 5바퀴 동작한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i라는 값은 좀 변경되긴 하겠죠. 얘는 10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0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자, 실행해서 5라는 숫자를 입력하면 지금과 같이 동작하는 횟수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또 볼게요. ex04라고 새롭게 하나 만들고 위에다가 int 형식으로 i라는 값을 만들어서 1을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폼은, 자, 이전에 얘기 드릴 때 폼은을 동작할 때는 세미콜론에 대한 개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중간에 들어가는 식들은 없어도 문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전에 만들 때 이 안에다가 int 형식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초기화를 했었죠. 근데 그 초기화하는 식을 바깥에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i라는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처음에 있는 이 식은 필요 없어지겠죠. 그리고 i라는 변수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동작을 할 건데 증가하는 값은 2씩 증가시키겠다. 실행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13579다 라고 해서 표현 가능하겠죠. 최초로 i라는 변수는 1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있고요. 폼을 시작하면서 i 값이 없으면 없구나, 다음을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i는 위에서 1이라는 값으로 저장을 했으니 10보다 작다면 참이다. 참이니까 i 출력해라. 1이라고 출력 가능하겠죠. 그리고 증감식으로 이동을 해서 i를 2 증가시켜 주어라. i는 최초로 1이라는 값이니까 1 더하기 2 하면 3이라는 값이 i에 들어올 테고 조건 비교하겠죠. i가 3이 10보다 작다면 참이다. 참이니까 3이라고 출력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증가하고 싶은 만큼 쓰시면 돼요. 1씩 증가할 거냐, 2씩 증가할 거냐, 뭐 3씩 증가할 거냐. 그리고 여기는 복합된 연산자는 이 식이죠. i는 i 플러스 2 해라. 요 의미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줄여서 이렇게 사용한다. 자, 포문이다 라고 하는 거, 동작을 할 때 종속 문장이 실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증감 연산을 하고 조건 비교하고 조건이 거짓이면 빠져나온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조건이 거짓이 되는 순간은 i가 11이 되는 순간 조건을 비교하고 거짓이면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i를 출력하면 i는 11이라고 출력되겠죠. 그거까지 확인해 볼게요. i, 그리고 실행해서 확인을 하면 i는 11이 되면서 조건이 거짓이고 빠져나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를 보고 빠져나온다. 1부터 10까지 짝수와 홀수를 판단하겠다. 그러면 i는 현재 11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i를 1로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i는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동작을 하고 i를 증가시켜라. 짝수와 홀수를 표현을 할 때 if문을 이용을 했었죠. 자, 여기는 프린트로 사용을 할게요. 프린트로. 그리고 i는
현재 i 값을 출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i 값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다음에 작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if문을 이용을 해서 그 i라는 값이 홀수냐 짝수냐라는 걸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이 조건이 참이라면 짝수가 되는 거고요. else 그게 아니라면 홀수가 되겠죠. 홀수. 실행하고서 확인을 하면 i가 1이면 홀수, i가 2면 짝수, i가 3이면 홀수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문에 의해서 i가 최초로 1일 때 여기서 1이라고 출력이 되고 if문을 통해서 조건 거짓이니까 else로 넘어가서 홀수라고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다음 문장에 여러 문장이 있으면 그게 일단 다 실행되는 거예요. 다 실행이 되고 더 이상 실행할 게 없으면 반복문의 증감식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조건 비교하고 또 첫 번째 줄 실행되고 if문 비교하고 짝수 실행되고 else는 건너뛰고 다음 문장들 실행되고 또 증감식으로 이동한다. 조건이 거짓이면 빠져나오고 다음 문장들이 이어서 실행된다.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ex05 포라는 반복문은 세미콜론에 대한 개수가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세미콜론만 넣어놓고도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되면 무한 반복으로 계속 동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끌 때는 여기에 빨간색 있죠? 요게 끄는 거예요. 반복문을 사용했을 때 해당하는 값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초기값 없구나 다음 진행하고요. 조건식 없구나 종속문장 실행. 증감식 왔더니 없네 다음 진행. 조건 없네 다음 진행 해서 무한 반복으로 동작한다. 우리가 아까침에 while이라는 거 잠깐 봤잖아요. while하고 동일해요. while이라는 반복문은 여기에다가 조건식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문 사용할 때 이 안에다가 조건식 넣었잖아요. 해당하는 조건식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하고 결과 확인하면 반복이 잘 되는구나. i는 최초로 0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i가 0보다 작다면 참이다. 그러면 실행이요. 출력하고 i를 증가하면 i는 1이 되고요. 조건식 다시 올라오고 1이 5보다 작냐? 참이니까 또 출력하고 i를 증가하면 i는 2가 되고 또 올라와서 조건 비교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i가 증가를 하다가 5가 되는 순간 조건이 거짓이 되면서 빠져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했던 포문하고 같아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자, 포문으로 만약에 동일하게 만든다 라고 하면 자, 초기화 해주는 식이 요로 들어가면 돼요. 조건식이 두 번째로 들어가면 되고 증감식이 마지막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이 들어오고 자, 모양을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while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 해주는 게 없으니까 위쪽에다가 초기화를 하고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조건식은 조건식 들어오고 그리고 while은 증감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증감하는 부분은 마지막에 우리가 증감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증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문이 조금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행 하면 결과는 동일하구나. while을 보면 초기값 여기다가 설정했고요. 조건식 사용했고 증감식을 코드 안에다 넣어놨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바깥에다가 i는 0이다 설정을 해주는 거고
포라는 반복문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안에는 세미콜론 2개만 들어오면 되겠죠. 조건식은 중간에 동일하게 들어가고, 여기에서 i를 출력하고, 증가하는 식은 여기다가 넣어주고, while문과 거의 같죠. 실행을 하고 결과 확인하면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요 폼은 while로 바꾸겠다 그러면 while 쓰고 조건식 i는 5 이러면 while문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폼은 예제 하나만 더 볼게요. 파일 하나 또 만들어 주시고요. ex05.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연산하는 거 하나 볼게요. 2분 썸이다 라고 해서 짝수의 합을 구할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드 썸이다 라고 해서 홀수의 합을 구할 거고, 그리고 총 합을 구할 변수를 따로따로 만들어 놨고요. 포문을 통해서 i는 0, 그리고 i는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1씩 증가해라. 이전에 sum 플러스는 i다 라고 하면 i는 1씩 증가하면서 합을 구해주니까 1부터 10까지에 대한 총합을 구했었죠. 1부터 10 총합 sum 하면 1부터 10까지에 대한 총합이 나올 수 있겠죠. 총합도 구할 거고, 나는 짝수와 홀수에 대한 합도 따로따로 구하겠다. 그러면 포문 안에다가 if하고 else를 넣어주고, 그리고 i%2가 0과 같냐, 얘는 짝수가 되겠죠. else는 홀수가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다가는 2분 sum을 더해주겠다. 짝수의 합이 되는 거고요. odd sum을 더해주겠다. 홀수의 합이 가능해지겠죠. 마지막으로 출력. 그리고 실행하면 1부터 10까지에 대한 총합은 55고 짝수합, 홀수합 잘 구할 수 있겠죠.